안녕하세요. 두이드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13장 근거리 통신과 센서 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이네요. 둘째 마당이 마지막 장이고요. 우리가 둘째 마당은 하나씩 어떤 기본 내용을 알아보는 장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장까지 하고 나면 우리가 셋째 마당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셋째 마당은 우리가 실제 앱처럼 한번 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마당 자체도 이제 원래는 두세 개 정도의 앱을 구성해보는 형태, 앱의 뭐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지면이 좀 한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메모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앱의 기본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째 마당은 이제 여기가 마지막 장이 되겠죠. 그래서 근거리 통신과 센서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근거리 통신이라고 하면 가까운 거리에서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를 주거나 받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기지국을 통해서 하는 거죠. 이거는 가까운 데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통신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고요. 센서라고 하면 우리가 방향 센서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라이트 관련된 센서, 그러니까 조도 센서라고 하죠. 빛이 얼마나 뭐 들어오는지를 가지고 체크하는 거. 온도 센서 같은 것도 있지만 이제 단말에서는 온도 센서 같은 건 기본으로 측정하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그런 센서들이 어떤 게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자, 먼저 이제 근거리 통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좀 볼 거고요. 그다음에 근거리 통신 중에서 NFC 관련된 내용을 좀 한번 같이 볼 겁니다. 근데 이 근거리 통신 관련된 거는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근거리 통신 관련돼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 단말기 뒷면을 가지고 딱 접촉시켜서 인식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고 나서 결제할 때 휴대폰을 갖다 대잖아요. 휴대폰 뒷면을 갖다 대게 되면 결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NFC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NFC라고 하는 건 완전 접촉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는 뭐 완전 접촉이 아니더라도 약간 띄워도 되지만 대부분의 휴대단말, 즉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접촉을 해야만 인식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무선 통신이에요. 무선 통신인데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만 되도록 거리가 짧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게 조금 더 멀어지면 우리가 블루투스 같은 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블루투스라고 하는 거는 다른 단말과 내 단말이 서로 소위 페어링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이 블루투스라고 하는 게 페어링 과정을 거치고 막 하다 보니까 조금 번거로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블루투스가 꼭 필요한 곳이 아니면 요즘에는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IoT 관련해서 다른 기기와 데이터를 주고받고 싶을 때, 그럴 때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이제 블루투스가 사용되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음악을 듣거나 할 때, 그럴 때는 뭐 워낙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긴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 다이렉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와이파이라고 하면 무선랜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그 무선랜이라고 하는 게 보통 AP라고 해서 이 단말이 접속할 수 있는 그 장비가 필요하죠. 여러분이 뭐 보통 요즘에는 다 집에서 이제 인터넷 같은 걸 사용을 하는데 보통 무선으로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셋톱박스를 줍니다. 셋톱박스라고 해서 TV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무선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해주죠. 그걸 이제 AP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무선 AP에 대해서는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선 AP가 없이 다른 단말이 와이파이를 위한 AP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말 대 단말끼리 그냥 와이파이로 접속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와이파이 다이렉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와이파이 다이렉트나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뭐 5m에서 10m까지도 이렇게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멀리까지 신호가 가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자 이렇게 근거리 통신이라고 하면 NFC, 블루투스, 와이파이 다이렉트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내용들이 어떤 건지를 좀 간단하게 첫 번째 좀 이해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NFC 관련된 내용을 좀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블루투스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지면이 좀 한계가 있어서 NFC 관련된 것만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NFC 관련된 거는 여러분이 사실 실제 앱에 적용하는 경우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제한적입니다. 블루투스처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서에서 다루는 내용은 NFC가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정도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코드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고 직접 이제 샘플 코드를 가지고 이제 예제 코드가 되겠죠. 예제 소스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돌려보시면 됩니다. 돌려보는 게 가장 확실해요. 왜냐하면
NFC나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동작하는 걸 보고 나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만 계속 보면 좀 답답하죠. 그래서 직접 이제 동작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코드를 하나씩 파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센서 관련된 내용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자, 먼저 근거리 통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근거리 통신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까운 거리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는 접촉식, 거의 접촉식으로 사용되는 NFC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NFC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흔히 보면 이 단말을 이 결제 패드에 갖다 대거나 또는 NFC 태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태그라고 하는 거에는 데이터가 그냥 저장돼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걸 딱 갖다 대면, 단말을 갖다 대면 그 정보를 읽어드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태그는 이제 수동적인 역할만 하고요. 이게 이제 단말의 뒷면에 있는 그 리더기가 이제 리더죠. 그러니까 안테나가 있고 그다음에 리더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게 이제 다 뒷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태그의 내용을 읽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태그의 내용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태그 읽기와 쓰기가 자, 양방향으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태그라고 하는 게 이제 일종의 칩인데 이 칩에다가 읽고 쓰는 게 가능하다 보니까 이 칩이 만약에 내 스마트폰 단말기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른 단말기가 칩의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실제 이제 그런 칩처럼 동작을 하도록, 그러니까 다른 단말기가 NFC 태그처럼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단말기 두 개를 딱 뒷면을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를 한쪽에서 주고 한쪽에서 받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양방향으로 주고받을 수 있으면 그게 이제 P2P 모드라고 하는데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흔히 이제 명함 데이터가 있으면 다른 단말기가 있으면 뒷면에 딱 갖다 대면 그 명함 데이터가 저쪽으로 넘어가도록 이제 그런 형태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NF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전에 처음에 안드로이드 단말에 적용이 됐을 때는 굉장히 이제 활용도가 높다.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여기저기 많이 응용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지금은 의외로 실생활에 사용되는 그런 뭐 응용 분야가 좀 이것도 많이 제한적입니다. 뭐 감안을 하시고요. 자, 이 내용을 일단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구나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블루투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얘기한 것처럼 이제 완전 접촉식이 아니죠. 이거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그 신호를 가지고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블루투스는 여러분이 이제 네트워킹 분야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킹에서 자, 소켓 연결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서버 소켓이 있고 클라이언트 소켓이 있어요. 그 두 개가 연결을 하면 커넥션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커넥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이 블루투스도 동일한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자, 블루투스라고 하는 게 어댑터라고 하는 게 있어서 블루투스 연결을 도와주게 되고요. 일단 페어링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연결이 되면 이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도 블루투스 소켓이 있고요. 블루투스와 관련된 서버 소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킹에서 소켓을 이용해서 연결을 만들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을 충분히 이해를 했다면 이 블루투스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블루투스 자체가 이 안드로이드 API라고 하죠. 그래서 API에 여러분이 이제 안드로이드를 설치를 하게 되면 기본 그 플랫폼에 샘플 소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샘플 소스에도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다른 단말과 간단하게 채팅하는 그 예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팅하는 예제만 내가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면 블루투스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블루투스 관련된 그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블루투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단말에서 사용하도록 바꿔놓으면 배터리를 엄청 많이 소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페어링을 시키고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이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블루투스를 상당히 많이 안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일반 사용자가. NFC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NFC보다 이 블루투스가 사실 이제 전력을 더 많이 소모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배터리 소모량이 많다라고 하는 게 제한점이죠. 그래서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라고 해서 LE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비콘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매장 앞에다가 비콘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렇게 부착을 해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거는 신호를 받기 위해서 소모하는 배터리 전력 소모량을 많이 줄인 겁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의 프로토콜,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떤 형식으로 주고받을 거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저전력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블루투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NFC 관련된 내용은 잠깐 있다가 한번 쭉 설명을 할 텐데요.
이 NFC는 우리가 코드를 같이 만들어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얘기한 것처럼 샘플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시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고 자 그렇게 진행을 해 보시면 되고요. 코드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코드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한번 이해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NFC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